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운전하세요? 그럼요. 오늘도 운전해서 왔죠. 네, 우리 소장님은? 예,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돼서 운전하는데, 이제 저녁 약조하면 꼭 대리기사님들 그렇죠. 자주 모시고 갑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소장님이 대리기사님을 모시세요? 예, 왜냐면 음주운전을 막아주고, 운전이나 사직 폐혈을 막아주는 맞아요. 가장 공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감히 생각해 보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운전하고 운전대 잡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이 바로 대리기사님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대리기사님 이야기 하는 거 벌써 눈치 채셨을 거예요. 오늘 으라차차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사, 운전해. 저는 김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 지쳐 술에 쩔어 계실 때, 몸이 아파 운전하실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집까지 운전해드리는 대리기사입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일하고 돈을 버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띄워드리는 음악에 맞춰서 주인공 모셔봅니다.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협회 이름 그대로 전국의 대리기사님들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협회에 총 몇 명 정도의 대리기사님이 가입돼 있으세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저희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활동이 많이 좀 미진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대리기사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등록되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없는 거고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통계라든가 추정치는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활동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한 20만에서 25만 명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정말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국에 밤에 운전하시면서 약주하시는 국민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이제 술을 아주 사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아주 보편화돼 있어요. 대리기사님들 서비스가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실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기사라도 해야 된다 해서 전업으로 대리기사님 하시는 분들은 한 15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요. 근데 더블잡 힘드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양극화 힘드니까 쓰리잡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까지 추정이 되는 거죠. 회장님도 현재 운전을 하고 계세요, 대리기사로?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희 회장님 저번에도 어디 방송국 한번 가셨는데 보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콜 받아가지고 이른 저녁부터 약주 드신 분들 챙기고 운전도 하시고. 보통 이제 회장님 직책이면 안 하실 텐데. 보통 이제 노조 회장들이면 이제 그 조합비에서 월급이 좀 나가거나 생계가 됐는데 아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물론 이제 회비가 저희들이 들어옵니다만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속에서 그걸 또 제 활동비로 쓰기는 좀 사실 좀 염치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만 해도 회장님 지금 회장 이름을 달고 활동하신 게 벌써 한 3, 4년 되지 않으셨어요?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8년째 이런 대리기사님들의 목소리도 대신하고 현업도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으실 텐데 안 소장님, 이 대리기사님들 고용 형태가 궁금해요. 예, 그 유명한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 범균 씨,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누구누구 했는지 기억해요? 일단 제가 특수고용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일종의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저희도 안 되고 언제 어떻게 우리 으라차차 상생경제에서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건 저예요. 한번 저기 우리 PD님 그 희극인들 실제로 특수고용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그 직업으로 딱 그 안정된 직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을 받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인기가 심지어는 인기가 떨어지면 연락도 못 받고 그런데 4대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한 1년 급여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도 수두룩한 걸로 나오잖아요. 조사에 그 이야기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게 택배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일반 노동자인지 알았는데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리기사도 전부 다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거의 없고요. 전화 받는 분들 뭐 일부 외에는 다 자영업자, 소사장,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가지고 월급도 안 나오고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대리기사님들 모시게 되면 한 2만 원, 3만 원 내잖아요. 좀 짧은 거리는 15,000원 정도 내시고 택시비보다 더 싸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대리기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한 20% 정도를 그 대리기사 회사가 땡땡땡땡해서 이렇게 또 스스로 떼갑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4대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까지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모였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처우가 그러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기사님들마다. 근데 이 처우라는 게 본인이 뛰는 만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들이 투잡, 쓰리잡, 전업, 그리고 뭐 광역기사, 업소기사, 지역기사, 법인기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그 워낙 전체적으로 수입 자체가 작다 보니까 서로 어떤 명목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사를 한다 할지라도 대우가 달라질 만큼의 여유가 있지가 못합니다. 다들 어려운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택시 요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리기사 요금은 회사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공공요금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대리운전은 관련 법과 제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매일 밤이면 거의 60-70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대리기사들이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서 집에 돌아가는 게 현실인데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없다 보니까 대리기사는 법적으로 유령의 존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없어요? 2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병호 의원이나 이번에도 원혜영 의원을 통해서 대리운전법을 입법 발의를 부탁을 드러났고 국회까지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라는 게 거의 그 불임 국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이나 정책당국에서 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표준요금 문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만약에 이제 기사님이 몰던 차를 사고가 나면 그럼 뭐 땡땡땡땡 그 회사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리기사가 이 형식상으로는 특정 업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업무라든가 시스템상 대리기사가 특정 업체에 소속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어플,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이것만 있으면 사실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사와 대리기사 직거래하면 되는데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사를 통제하고 기사들한테 일정 부당이득을 뜯기 위해서 억지로 업체에 소속을 시켜놨어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면 그 업체가 책임도 안 지고 그럼 가둬만 두는 거예요? 대신 그 대리기사들한테 업체에서는 대리보험료를 납부 받아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물론 착복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질 낮은 대리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그 보험을 통해서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 이렇게 서비스 요청하면 실제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어느 기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맞아요. 보면 보험이 가입됐다고 되었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사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20%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으로 또 보험료 한 5, 6만 원 안팎돼요 매달. 요즘 한 12만 원씩 올라버렸어요.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본인이 납부하셔야 되니까 안 그래도 서울노동권익센터라고 서울시 부설 노동권익센터에서 김종룡 회장님 계신 전국 대리기사협회하고 309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급여가
18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험료 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수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플 그 대리 서비스를 연결해서 어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청하면 콜이 딱 뜨게 하는 그래서 얼른 그걸 누르면 이제 저분들이 오잖아요. 뭐 카카오 택시 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거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 내면 아까 이제 수익 20%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순이익이 안 되세요.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으로 버티시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건 보통 있잖아요.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부를 때 기사님 개개인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같이 이제 여자인 입장에서는 대리기사님이 이제 술이 또 취해 있으면 기사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회사를 믿고 그 회사를 통해서 대리기사님을 그 선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사고가 나도 회사 측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많아야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대리기사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 회사를 믿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회사가 지지 않고 지금 대리기사가 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 참 대리판에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에 소속돼 있고 회사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감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리기사들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약과예요. 그 보험료를 대리기사들이 내면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업자들이 착복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쁘죠. 그렇죠? 게다가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정도면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보험료예요. 그렇죠. 그럼 웬만한 사고는 다 사실은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업자들이 착복을 해버리고 잘 벌을 때 먹어버리니까 이 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특히 이제 경험해 보셨나 모르지만 사고가 나면 자기가 그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 사고가 나면 이제 차량 수리하다 보면 렌터카가 있어야 되잖아요. 렌터카 비용을 대리보험에서 지급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와 그 고객과의 엉뚱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저거 떼면 한 10만 원 매출 올리면 실제로 가져가는 수입은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법 아까 이제 김종인 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게 그 콜센터 수수료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폭리나 착취가 되지 않게 예를 들면 법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규정을 이렇게 도입하면 예를 들면 보험료 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회사가 일부 내고 또 우리 대리사님들이 일부 내고 그 규정 비용은 뭐 예를 들면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업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고 그럼요. 살자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균 씨 말대로 업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음 달에 보험 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또 택배기사 우리 대리기사님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뜻은 좋지만 막상 일을 하는 현업에 있는 분들은 이것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일단은 사실 국가기관이 어떤 식으로건 대리기사들이나 대리운전 업계에 개입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 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노동자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 존재라는 면에서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는 묶여 있지만 이 정말 다 달라요. 직종들이 다 틀리고 이번에 그런 조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대리기사들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줌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이 혼탁한 대리운전 시장을 좀 더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리기사들에게 단결권을 준다는 이런 그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그런 기회가 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저희들은 그 자체도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적인 부작용도 적지가 않다 하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싶어요.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실태를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이 바람인데 그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지지난번에 근데 우리 으라차차 방송에 이제 택배연대 노조 위원장님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택배기사님들이 깨알같이 흩어져 계실 때보다는 그래도 택배 노조를 만드셔가지고 어쨌든
같이 집단적으로 항의도 하고 처우 개선 요구하니까 조금씩 그래도 효과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기사협회는 임의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라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제 고용보험 실업했을 때 산재는 다쳤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건데 그것만이라도 예를 들면 업체와 노동자들이 합리적 분담해서 내게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님들이 노동조합이나 뭐 협회로 다 모여가지고 네. 전국에 다 이제 임의가입이니까 어차피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또 그 대리기사 그 업체 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랑 같이 교섭해서 합리적으로 처우 개선도 하고 보험료도 분담하고 이 대리기사 서비스 시장은 그냥 죽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고 전국에 지금 벌써 20만 명이 있는데 이제 이들을 회사의 노동자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이들에게 이제 산재보험도 넣고 뭐 넣게 되면 비용이 회사에선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20만 명을 회사에서 커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업자들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밥줄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리기사도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진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대리기사는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20만 명인데 대리기사 운전기사 중에 고용노동부 산재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이 12명이래요. 네,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2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금 다른 일반 근로자와는 틀리게 대리기사들은 절반을 대리기사 자신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대리기사 사람들인데 그렇죠.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산재보험이니 고용보험인을 자기의 부담을 들여서 가입하려는 사람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고용주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체 사장 내가 가입됐으니까 이 소속사 사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뺨 따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당국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국 대리기사협회에서 이런 대리기사들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가입을 좀 담당을 해 주시면 일정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물론 한편 너무 화를 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네. 이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체계화시키고 정비하고 기사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에 그 거대한 벽을 그대로 놔두고 그런 걸 부분적으로 도입을 강제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꼼수가 나오고 네. 꼼수가 혈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을 당장 한꺼번에 다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건데 맥을 정확히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맥을 정확히 잡으려면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 으라차차 우리 대리기사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건 이렇게 대리기사 등록이나 관리하는 데가 없으면 범죄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대리기사 분들은 욕 많이 먹어요. 욕 먹는 거예요. 덤탱이 쓰고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 범균 씨가 소개하면서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즘 많이 그나마 좋아졌는데 무슨 대리기사들이 무슨 어둠의 자식과 같이 이런 취급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아무런 법적 제도 장치가 없는 이 시장에 합리적인 정비와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 대리운전법이라든가 제도가 같이 저희는 그래서 노동법과 대리운전법의 투트랙으로 빨리 제정이 돼서 대리기사는 물론이고 이 소비자 그리고 업체 이런 시장 전체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부실한 서비스와 네. 질적인 저하로 나타나는 이 피해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도 무거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술 드신 분들이 많은데 좀 재미난 분들 없어요? 재미난 분들이라든가 좀 만난 사람 중에 좀 왜냐면 이런 거 좀 고쳐줘야 돼요. 저희도 탔을 때 맞아요.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진상 손님들이 있을 텐데 있으시죠. 기억에 남는 손님 혹시 있어요? 이 대리운전 시장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창작과 이야기거리의 소재가 되는 시장이 바로 이 대리운전 시장입니다. 택시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운주 자체가 사실 사람들의 사고를 무한한 가능성과 그렇죠. 황당할 수도 있을 만큼의 상상력을 동원시켜주는 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취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밀폐된 공간 속에서 단둘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이런 데 좀 집착을 해서 개그맨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작가들이 좀 이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대리기사님을 이용한 다음에는 서비스 이용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대충 거리에 택시비를 알잖아요. 택시비만큼 조금 추가로 더 드리고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차량도 안전하게 옮겨주시고 음주운전도 막아주고 교통사고도 막아주신 분인데 그래도 택시비만큼 드려야겠다고 약간의 차액을 조금은 더 드리고 온대요. 자기가 항상.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대리기사 서비스가 정말 공공적이에요. 음주운전을 막아주고 피곤한 운전을 막아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 서비스도 있어요. 대리사님들이 탁송 서비스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량 뭐 폐차장으로 보낸다든지 새로 나온 차를 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안양에서 차를 바뀌는데 안양까지 갔다 또 오려면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지 않으니까 그럼 대리사님이 그 현장에 가서 대리점 갖고 차를 받아갖고 집으로도 가져다주는 탁송 서비스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이 주시거든요. 이분들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최소한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님들이 보호받는 게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보호받는 거라는 거를 좀 알고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우버를 이용해요. 네, 맞아요. 우버 드라이버 분들한테 우버를 이용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한국 분이 탄 우버를 제가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저희를 보더니 이제 개그맨인 걸 모르니까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우버를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약간 해라. 내가 이걸 했는데 잘 된다. 자기는 주말에만 일을 하고 우버를 해서 차를 사고 우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우버는 뭐 몇 달을 하면 일을 잘하면 보너스 수당이 나오고 뭐하고 해서 이걸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저도 근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우리 대리기사님들도 주변한테 이렇게 타시는 손님한테도 여러분 권해줄 만큼 이 직업은 좋습니다 되는 약간 그런 사회 풍토나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처럼 대리기사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 대리기사를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돈도 다시 벌고 희망도 얻고 그래서 다시 또 본인의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좀 그런 눈으로 우리 대리기사분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정말 우리의 공식 질문이에요. 바꿀 게 많이 있지만 딱 하나를 당장 내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법과 제도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당장 죽어나는 것은 대리기사의 하루하루니까 저희들도 당장 현실적인 방안을 좀 요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수치치고 최소한 합리적인 표준요금제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똑같은 거래가 하는데 날짜, 시간, 요일에 따라 요금이 다 틀려요. 맞아요. 소비자들도 불만이고 대리기사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또한 그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요금제 때문에 업체들은 덤핑을 쳐서 기사를 더 옥죄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로 힘들고 그래서 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요금제,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줘서 현실의 문제를 좀 규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소비자로서 매일매일 술 먹는 열심히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환영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저희도 술 먹고 대리 서비스.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으라차차 상생경제 대리기사는 김기사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정범준 씨, 그리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